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저도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그 가족도 가셔가지고 네네. 야당은 전부 다 지금 그거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좀 격앙이 되어 있는 상태. 네네. 대선 네. 때문에 곳곳에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네요. 요즘 무슨 뭐 강의 못하죠. 대규모 행사 같은 거 없죠. 사람도 5인 이상 잘 못 만나서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요즘. SNS는 SNS 많이 하시대요. 예, 네. SNS를 열심히 하려고. 현안에 대해서 또 자꾸 아이디어도 내시고. 예. 합리적인 정치를 꿈꾸는 개혁 보수의 대표 주자 유승민 전 국회의원. 다선 국회의원. 안보 분야 강경 보수주의자. 관치 경제를 비판하고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제 전문가. 차기 대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는데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게 저의 이제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입니다. 보수의 통합을 이루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유승민 전 국회의원을 집중 분석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는 보수를 꿈꾼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보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칭송을 들었던 유승민 전 의원의 국회 연설입니다. 내년 대선을 위해 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하면은 경제 전문가 이 네. 항상 뒤따르잖아요. 네. 지금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유 의원만의 해법은 어떤 건가요? 정권 초반부터 성장 잠재력을 키워서 네. 좋은 민간 일자리, 우리 세금으로 하는 단기 알바 일자리가 아닌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거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인재와 노동시장,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이 IMF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용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정부의 과제는 아마도 이 지금 하고 있던 소득주도 성장, 세금 일자리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도록 하느냐 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예. 논란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을 했고 예. 여권 일각에서는 별도의 수사청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네. 살아있는 무서운 권력의 불법 비리까지도 똑같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을 그대로 실현하듯이 모든 그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결기와 공정성이 있으면 저는 검찰이 충분히 개혁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께서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자꾸 공수처 만들어 놨는데 또 수사청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있으면 공수처가 그러면 똑바로 잘 되도록 고위공직자 불법 비리 수사하도록 하고 네. 나머지 비리는 대한민국 검찰이 하도록 지금 검찰이 그런 준비가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두시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예. 국정원의 그 불법 사찰 의혹이 지금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권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권은 보궐선거를 앞둔 먼저 선거 공작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은 뭐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있었던 거 다 국민들이 알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면 사찰 그거는 뭐 개인정보법에 해당하는 그런 것만 제기하고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저는 다 밝히라는 입장이고 네. 그 대신에 민주당이 마치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은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척
하는 거 그거는 국민들께서 좀 똑바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예. 가덕도 이 신공항을 둘러싼 예. 논란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에 대통령 그 부산 방문 관련해서 이게 선거 개입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땅을 팔고 이사가는 기부대 양의 개념이냐 전액 국비 개념이냐 이 문제 분명히 하고 그 문제가 분명히 되면 대구 경북 신공항에도 똑같은 잣대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되고 앞으로 수원공항, 광주공항 이전할 때도 아마 요구가 똑같을 겁니다. 네. 대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이제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후보들 간의 정책 경쟁도 한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그 후보 주자들의 존재가 예. 이게 아직은 지지율이 저조하단 말이죠. 예. 야권 지지도가 좀 저조했던 거는 아직 후보자가 누가 될지 윤곽이 좀 안 잡힌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어느 정도 야권에서 대선에 누가 나오느냐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고 네. 좀 정리되면 저는 달라질 거다. 지금 야권 후보들 입장에서는요. 예. 이제 윤석열 총장 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야권의 그 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예. 기치 예. 이것을 흡수하는 게 다른 후보들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다라는 그 해석들이 있는데 윤 총장이 보수 야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에 나오신다면 그분은 야권 후보지 저는 여권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분의 결심, 발심에 달린 거고 네. 저는 뭐 가능성 반반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요. 예.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윤 총장이 경쟁자입니까? 아니면 든든한 우군입니까?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든 중간에 나오든 정치를 한다면 제3지대에서 제3의 당을 할지도 모른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한테도 윤석열 총장한테도 정치를 하신다면 자 같은 위에 올라와서 여기서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중도 플러스 보수 후보의 단일화. 네.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거부하고 제3지대의 제3당으로 후보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윤 총장이요.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전제입니다만 유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보다 제3당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나오자마자 네. 제1야당으로 입당을 한다는 게 본인이 좀 부자연스러울 거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 말씀은 요지는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11월쯤 가서 우리 후보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후보를 뽑을 때 내지는 뭐 그 이후라도 우리 보수 후보는 결국은 단일화돼야 된다. 네. 충분한 대선을 충분히 앞두고 꼭 단일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